이 물가라는 게 도대체 왜 자꾸만 올라가느냐. 경제는 믿으시고 나를 믿지 마시고 경제를 믿으세요. 환율하고 주식 가격하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한국 주식 투자자는 지금은 하락과 침체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하락과 침체. 네.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사이클 경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국제 경기가 좋은 어떤 섹터나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호황을 누리고 또 그러지 않을 때는 또 반대로 불황을 누리고 그거에 따라 주가가 상반된 그 어떤 그 동행을 하는 동행성을 갖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사이클, 한국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주식 투자와 머니 사이클 책의 저자를 모시고 산업을 떠나서 이 돈의 흐름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훈 저자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제가 이해한 게 맞죠? 우리가 경기가 예, 하락하고 맞습니다. 예.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에 따른 주식이나 부동산, 금, 채권 이게 투자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경제학자는 아니고요. 경제학자는 아니고 이제 실전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은 똑같은데요. 제가 이 사이클을 한 3번을 겪어보니까 어떤 비슷한 흐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 요소마다 좀 다른 요소도 있지만 세상은 다 다른데 그래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비슷한 게 있고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많이 어려우신데 뭐 멘탈도 많이도 힘드실 거고 예, 저도 사실 힘들어요. 사실 힘든데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훌륭한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버틸 수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어떠한 게 있으면은 또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책을 쓰게 된 거죠. 네. 이게 202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 사이클은 항상 그래서 오히려 좀 시간이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 예. 그 사이클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한번 현재의 사이클, 예. 과거의 사이클을 비교하면서 그렇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는데 이 돈의 흐름은 일정한 그 패턴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패턴들이 있나요? 요즘에 이제 우리 경제학자님들 나오셔가지고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그 본질을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무조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많이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항상 좋을 거로만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이 항상 좋을 거로만 얘기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요즘에 많이 나온 얘기가 그거죠. 뭐냐면 금리, 환율 또 요즘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채권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다 모두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 돈이에요. 금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생리가 안정성하고 수익성을 쫓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안정성이고 어떨 때는 수익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가장 우리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금리, 그다음에 환율. 환율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몇 년 만이라고 하죠. 경제 위기 2008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돈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먼저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한참 요즘에 이제 대두가 되는 게 물가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가 경기 사이클을 이제 우리가 경기 사이클 또는 이제 뭐 주식 사이클 아니면 제가 제목을 썼지만 머니 사이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한 10년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리는 게 좀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물가라는 게 도대체 왜 자꾸만 올라가느냐. 예,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상적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급자가 이제 공급자 위주로 돌아갔을 때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죠. 경기가 좋을 때, 아유 경기가 아예 나쁠 때. 근데 이제 물가라는 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측면이 뭐냐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럼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왜 갑자기 물가가 올라갈까? 예,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 경기가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못 썼던 상황을 돈이 들어오니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곧 화폐화 가치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그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을까? 이게 이제 사실 봐야 될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신 돈의 흐름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이런 거죠.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계속해서 좋을 때는 뭐냐면 정점을 달려갈 때는 보면은 시중에 돈이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게 항상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납품하면은,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 납품하면은 좀 될 것 같아. 경기 계속 있으니까. 근데 시중에 돈은 없어.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너 이자 많이 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가져갈래? 이렇게 받아간단 말이죠.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개 기업이나 한 개 가게가 어느 순간 되면은 목줄이 오면은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갑작스러운 붕괴, 뭐 잘 나가다 경기 좋다가 붕괴가 일어난 그런 현상인데, 그럼 중앙은행이 하는 이런 물가 안정이지만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사실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중에 돈은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제한돼 있거든요. 제한돼 있는데 제한된 상태에서 이제 이분들이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쓰러지게 되면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이게 도미노처럼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앙은행은 또 어려우면 돈 풀고. 그렇죠. 예. 또 그러면 또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화폐 가치 떨어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한간에 얘기하는 10년 사이클 그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돈을 경제 상황에 맞춰서 풀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다시 이제 그걸 거둬야 되잖아요. 긴축을 하고. 그렇죠, 예. 요것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방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돈의 흐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돈을 확 풀었죠. 엄청나게 풀었고 연준에서. 그로 인해서 자산 가격들이 막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러한 때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의 그 관심사가 되겠죠. 예. 지금 주식 투자할 때이냐, 아니면 근데 또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실 예, 맞아요. 예. 지금은 그냥 들어갈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일선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님들이 없었어요. 주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정말 주식에 주자 모르신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겠다고 접근해 오시더라고요. 네. 예,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제가 이제 일선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예를 수강생이 많아지면 이게 주시장이 좀 열풍이고, 수강생이 줄어들면 이게 좀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런 걸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되는데, 요즘에는 보면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 초보자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걸 투자할까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 기존에 있는 투자자님들한테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요즘에 삼성전자 되게 원망의 대상이죠. 핫하기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핫하죠. 네.
훌륭한 기업입니다. 훌륭한 기업인데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투자자님 만약에 지금 고통스러우신데 원망도 되고 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는 주가가 현재 보유를 안 했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정말 새로운 지금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백발백중 뭐라 하면 해도 되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투자 전략은 우리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진짜 많이 떨어진 겁니다. 어떤 기업은 뭐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못하고 있지만 더 하락한 경우도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진짜 많이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보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이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10년 사이클마다, 10년 사이클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이런 머니 사이클, 주기성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산업이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동력을 만들어내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스마트카로 바뀐 거 아니에요? 2차 전지, 그렇죠. 전기차. 예. 다 그런 시대로 그러니까 앞에 스마트폰의 그 산업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더 큰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돈이 다 글로 쏟아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바로 한 1, 2년 전에 붐을 일었지만은 지금 걔네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정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그들이 지금 공장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이 많이 지고 있고 얘는 생산 활동이 아직은 주춤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금리 올라가지니까 얘네들은 매출이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주가 하락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똑같은 얘기 그때도 좋고 지금도 좋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애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향후 산업에 있어서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아내셔야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점은 머니 사이클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사야 되는 구간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더 팔거나 아니면 아직은 관심을 가지면 조금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나요? 두 부류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믿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성장 주도의 목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경제는 믿으시고 나를 믿지 마시고 경제를 믿으세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목돈 들고 싸들고 막 투자하자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진짜 실제적으로 경기가 둔화가 되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맞을 건 있고 하니까 뭐냐면 분할 매수 형태로 스텝 바이 스텝 하셔도 그리고 또 이왕이면 그 지금 시기에 좀 어느 기업을 내가 투자할 것인지 어느 사업을 갈 것인지 공부 충분히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죠. 차근차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책에서 보니까 환율로 보는 거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워낙 약세죠. 강달러 상황이고 이걸 통해서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나요? 거대한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환율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출 기업 입장에서 그다음에 수입 기업 입장에서 이런 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미국을 제외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려면은 원화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뭐냐면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온다는 거고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뭐냐면 한국 주식을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한국이 경제가 안 좋든 아니면 세계 경제가 안 좋든 해서 돈을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환차익이 나면은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현재가 환차익 때문에 수익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예외적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냐면은 환율이 상승하면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은 많거든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외국 그러니까 저희 기관 투자 아니 그 해외 그 외국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하면은 경기가 좋을 때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오는 거지 경기가 나쁠 때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뭐냐면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삼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빠져나온 걸 보기 때문에 환율하고 주식 가격하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한국 주식 투자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 그러니까 이게 강달러인 상황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약하다라는 시그널로 그렇죠. 외국인들은 읽고 그렇죠.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빼나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러한 심리를 읽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투자님들이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시가총액을 한번 보면 각 나라별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과 우리하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대략 정확하진 않습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은데 전 세계를 보면은 50%에서 그러니까 50% 전후가 미국이에요. 예. 그 우리나라는 그럼 얼마 것 같으세요? 예, 1.8%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시장이 이만큼이라면 한국 시장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좋은 미풍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주가가 급등하는 거고요. 나쁜 미풍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주가가 급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 그럼 나머지 50%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한 7%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주시장,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 사이즈하고도 비슷하고 이제 그 주식 시장이니까. 중국은 경제 사이즈가 크죠. 근데 뭐냐면 우리 중국 투자하신 분들 보시면 경제 사이즈가 큰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는지 뭐냐면 한 5에서 6%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시장이 시가총액이.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의 그 주식시장은 뭐냐면 아무리 그 기업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미풍이 좋은 미풍이냐 나쁜 미풍이냐 여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훌륭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훌륭한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안 맞냐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그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해요. 투자를 하는데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대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면 안타깝지만 물론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투자하셨을 거예요. 애플부터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 요새 화제가 되는 게 이렇게 국제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신흥국, 이머징 국가에 대한 그 MSCI 그 이머징 펀드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매도를 하잖아요. 그 타겟으로 삼성전자를 그냥 그렇죠. 팔아버리니까 돈을 잘 벌어도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예.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다. 예, 그게 사이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기업 원망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주식시장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게 들어오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기 어려운 곳인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몇 년 이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말씀을 주식시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예. 단타를 하시든 시세 차익을 하시든 아니면은 뭐 장타를 하시든 좀 어렵다. 이번에 이렇게 몇 번 이런 거 겪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신중하게 공부 좀 하시고 가격만 보고 들어오지 마셔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잡계라고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표, 거기다 이제 세계 미국이 좋다고 우리가 다 좋은 건 아니니까. 네, 우리 쪽에 신흥국으로서의 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그러니까 상황도 고려해서 그렇죠. 네, 투자해야 된다. 그것이 합리적이지 그냥 기업 자체만 놓고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지금 그 미국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 무기 셰일가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에너지가 무기가 된다는 것이 실감을 못하다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게 엄청난 무기구나. 전 세계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는데 이 에너지난도 사실 미국이 맘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제1의 산유국이니까. 이 셰일가스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배럴당 120달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갑자기 한 1년 만에 20달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들께 도움 드리면 배럴이라는 건 뭐냐, 1배럴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이 드럼통이라고 생각하면 드럼통이 한 80%, 그러니까 한 드럼통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뭐 120달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2만 원인데 그게 2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20달러면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유국 입장에서는 이제 적자로 갑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사건이 왜 터졌냐면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셰일가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치킨 게임도 들어가고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예전에 높은 가격 100달러 넘었던 그 우리 그 석유 가격들이 우리가 2018년도가 경제가 굉장히 좋았을 텐데 80달러 정도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뭐냐면 미국이 이제 우리 에너지 패권이 이제 미국이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음모론적인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진짜 맞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가장 에너지 수혜로 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좀 좋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저도 뭐 거기까지 깊게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미국한테 이제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G7 봐도 유가 상한제 딱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가격의 문제를 이제 제한하겠다는 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유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절 단계? 조정이 아니라 조절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유가 또 뭐 있냐면 셰일가스도 많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많이 풀겠지만 또 하나 뭐냐면 사실 소비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보니까 텍사스가 81달러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번에는 뭐 130달러 많이 이렇게 그렇죠.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공급자에서 이제 이제 수요 관점에서 공급자 관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인데 이제 유가는 어느 정도 조절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책에 보니까 이걸 사이클 상으로 그 경기 순환에 대한 경기 회복, 뭐 경기 성장, 경기 안정기, 경기 분기기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누셨어요. 예. 경기 하락기. 지금 단계를 우리가 어느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 7단계로 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어떤 경제 이론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주관적이니까. 네. 우리가 참고만. 예,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성장 이제 초입 그다음에 성장 그다음에 경기가 고점 그다음에 뭐 우리 코로나 던 것처럼 붕괴 그다음에 붕괴 이후에 이제 경기 하락 그다음에 침체 바다고 가는데 지금은 하락과 침체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하락과 침체.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 하락, 침체, 바닥 이게 오해하시는 이게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오해할 수 있는 건데 경기는 계속해서 사이즈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침체 하락이라 그러면은 경제는 여기서 여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이 밑에까지 전 사이클의 밑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둔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이게 아니라 이 밑이 아니라 요 윗단에 있다. 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은 과거보다 더 못할 것 같은 어떠한 이제 불안감이 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요 단계라면 지금 경제 상황이 그럼 이제 연리해서 연 2%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건 내년도 2% 오르면 그냥 정상적인 과정인데 네.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만이 하락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렇죠. 1% 정도만 해도 하락으로 본다. 그렇죠. 마이너스처럼 체감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산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다른 분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이라고 해서 우리 주가처럼 뚝 떨어지는 그게 게 아니라 그냥 현재의 성장 속도보다 조금 낮아지는 단계. 그러나 역시 성장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뭐죠?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주가가 저점을 높여간다고 하잖아요. 변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 저점을 높여간다고 생각하셔야지 그 전저점을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 돈 푸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돈을 오히려 지금 긴축 땡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버블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붕괴가 된 것 같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뭐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 50% 하락한 상황이니까 이러한 상황 여기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제가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은 지금 다 미국으로 가 있고 경기가 안 좋아도 미국으로 가 있고 경기가 좋으면 또 미국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께서 미국 주식들 갖고 계시고 엔비디아도 갖고 계시는데 미국 주식들을 갖고 계시는 게 한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 갖고 저도 한국 주식이 있는데 속도는 그 미국 주식이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은 미국 주식 쪽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셔야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1월달 대비 지금 9월이잖아요. 그렇죠. 1,080원에서 지금 어제기로 1,388원, 건 1,4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거의 30%에 가깝더라고요. 환율이 30% 이렇게 뛴 거는 흔치 않거든요. 물론 그렇죠. 경기가 붕괴됐을 때 팬데믹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럴 수 있어도 이런 경우는 저도 사실은 겪지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 파워가 이렇게 셀지는 몰랐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애플을 그러니까 우리 12월 달에 180달러였습니다. 최고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155달러인데 이걸 뭐가 또 만회해주고 있냐면 환율이 만회해서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을 포함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환율에서 어떠한 해치가 안 되고 있는데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은 환율에서 수익률 어느 정도 해치가 가고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더라고요. 환율이 높은데 지금 했다가는 오히려 그만큼 환차선 입는 거 아니냐 나중에.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환율 상승이 우리 입장에서 환율 상승은 현대차 입장에 좋습니다. 근데 저쪽 세계에서는 뭐냐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내가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800만 원밖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서는 환차손이고 우리 현대차는 환차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환율은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도 환율은 정상적 너무 과하다 보면 정상적 언젠가는 이렇게 빽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표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환율이 1% 떨어진다 그러면 얘네들은 2, 3%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실 때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환율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삼성전자 가격 떨어지면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모든 반도체 업계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반도체는 미래에 정해진 미래의 답이거든요. 버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투자 전략은 갖고 계신 분들은 미국 주식 엔비디아 많이 속상하시지만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갔지만 또 다른 주식들 또 계속 믿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또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기회가 많아서 어떤 걸 하라는 말씀보다는 그래도 성장을 갖고 있는 주식에 좀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상황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우세하다. 그렇죠. 네, 이해하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